자, 국민의 짐에서 까이고 있는 안철수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철수가 얼마 전에 그 사진 공개한 거 있죠. 꼭 안아주고 싶었다면서 피살 공무원 아들 그 사진 그 공개한 게 하나 있잖아요. 요건데 이런 걸 나는 간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가족 입장에서는 원통하고 뭐 그런 일이겠지만 이분은 월북의 의혹이 있단 말이야. 월북. 그러면 그 전후 사정 맹닥 다 잘라버리고 국가가 뭐 사과해야 된다라든지 맥락 없는 짓거리 하면서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사진에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 점 느끼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는 뭐냐면 사진 찍기 위해서 마스크 안 쓰는 게 늘상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뭐 김동길 교수를 만나도 그렇고 사실 안철수 이름 얼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 이런 데서라도 뭔가 마스크라도 좀 써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너무 의식한 걸 찍는 일종의 그 진짜 이상한 관종의 느낌이 좀 나죠. 아니 그런데다가 지금 배경 같은 거를 보면은 자 대표님 지금 한번 안아주세요 해서 아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코스프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5.18 희생자 안아줬을 때 보는 사람도 다 같이 울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문 대통령과 그 희생자의 뭐 배경이라던가 우리가 살아온 역사라던가 아우라가 빛이 날 때 같이 공감이 되는 건데 안철수가 저렇게 저 아이를 안았다고 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안았다고 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오히려 저런 꼴이가 되는 이 상황에서 다 지난 마당에 쟤를 왜 또 만나서 애를 또 한 번 더 뒤집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예. 특히나 저 사진에서 보면 누군가를 안아본 사람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안철수 그 사진 속에서 안철수의 팔에 힘이 안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안으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몸의 그 간격이라는 건 0.1mm도 그 느껴지는 거거든요. 진정성이 없어요. 사진에서 그 누가 봐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보면 그 뭔가 막대기 같이 뭔가 최소한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싫어가지고 막 몸을 비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봐도 실패한 사진이에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실제로 한국군이 그 총을 쏴서 사살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려고 하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만나 사진 찍고 김동길 만나 사진 찍고 또 오세훈하고 만날 약속했다가 그 틀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안철수는 우리 쪽에 있을 때는 참 불편한 존재였는데요. 저쪽에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는 재밌는 캐릭터예요. 재밌어요. 근데 네. 솔직히 이름도 뭔가 안철수라서 사람들이 맨날 철수 안 하는 안철수 이러니까 너무 웃깁니다.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나경원이 이태원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일단 안철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 여기 이제 윤석열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봤을 때는. 결국 안철수도 옛날에 민주당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일 텐데 이렇게 서로 공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일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국민의 지금 후보로서 자기 비전을 밝히면 파급력이랄까 이런 게 적으니까 경쟁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겠어요? 여러 가지 작고 크고 작은 것들로 치고 받겠지. 그럼 단일화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오세훈에 대해서는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이다. 그 뭐 서울시장을 중간에 내려놨던 이런 부분들까지 비꼬면서 국민의 지금 후보는 나야 이렇게. 저 길거리에 뭐 출마 선언을 하던데. 근데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안철수에 대해서 너 우리 당 들어오지 마라. 이 딱 선을 그은 거 아닙니까? 확실히 나경원 입장에서는 못을 박은 건데 이게 이제 나경원 입장에서 이래저래 막 짱구를 굴려보니까 삼자 구도로 가도
나경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리얼미터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리얼미터 믿으면 안 돼. 저쪽은 단일화해도 난 내가 보기에 우리가 이긴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저쪽이 약간 과열되고 뜨거운 것 같고 지지율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문제는 나경원이 한 공약인데요. 시내 백신 접종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 서울형 기본소득제도 도입하겠다. 많이 발전했네요. 이재명이 참교육시켰구나 진짜. 25개구에 우수학군 조성하겠다.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원어민 외국어 교육시키겠다. 용적률, 용도, 지역, 충고 제한 등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건 뭡니까? 비판하고 싶은 거. 저는 원어민 외국어 교육을 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지 이게 진짜 좀 너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얘네들은 영어를 잘해야만 좀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백신 접종 셔틀버스나 뭐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나 이런 것들은 이게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그거는 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월 2, 3만 원의 원어민 외국어 교육이 왜 이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건가? 그걸 왜 굳이 외국어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어 강사를 키우는 어떤 노인 일자리 확충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뭔가 그 세대 갈등도 피하고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선순환이 될 수 있을 텐데 뜬금없이 외국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공약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마차님이 날카롭지가 않네요. 외국어가 영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본어일 수도 있어요. 야스님이에요. 스고이. 야스님. 소데스네. 농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공약들은 걸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낡은 규제 그러면서 용적률, 용도 지역, 충고 제한 등 규제 확 풀겠다라고 하는 게 다시 토건국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함부로 공약하면 안 돼요. 지금 시기에는. 막 개발하고 건축해가지고 뉴타운 만들겠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것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강남 쪽에서 재개발 한번 해서 주호영이 벌어들인 독 23억. 박덕금은 73억을 벌었다고. 요거 하겠다라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잘 못하니까 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서울 시민들은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많다를 이렇게 애매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본성을 못 속이는 거야. 사실은 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외국어 교육이라던가 이태원에서의 이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이태원으로 정한 것도. 이태원으로 정한 이유는 사실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지금 이태원의 상황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말씀드렸다시피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 이거는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이미지. 사실 거기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다시 한번 풀 테니까 너네들 나를 찍어달라 이 말이고 없는 분들. 이 사람들은 내가 월 2, 3만 원에 외국어 교육할 수 있게 해줄게. 지금 이렇게 선심 쓰는 듯한 공약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진짜 기분 나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걸 2, 3만 원에 한다고 하면 학원가에서는 좋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월 2, 3만 원에 외국어 교육을 시키려면 양질의 교사를 또 채용을 할 수 있느냐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교육 예산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건가? 서울시에서 해줄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지금 그냥 선심 공약으로 마치 야 니들은 싼 가격에 외국어 교육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이거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 그린벨트 안 풀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네. 실제로 정권에서 이제 뭐 국토부 등의 압박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나경원이 되면 다시 개발되는 서울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공급이 문제라고 하면 공급을 더 늘리고 해야 되는데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 이 말은 이명박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 불만이 좀 있거나 강남 좀 사한다는 분들 또는 전통적으로 엄청 찢어지게 못 살지만 난 최소한 국민의 진 부류를 지지한다 하시는 분들은 반응을 하긴 할 텐데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왜? 나경원은 안 될 거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낼 필요가 없었구나. 그냥 이런 공약을 들고 나왔구나. 막 눈이 막 이렇게 길이 막 지저분한 상태에서
골목길에서 출마 선언하는 모습은 나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나경원한테는 안 어울리지. 아이씨, 신발에 뭐 흙 묻을까봐 엄청 뭐 했겠지만 그 가마 바닥에 타고 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나경원 씨는요, 이런 공약을 냈고. 그러니까 저쪽이 가장 튀어나온, 아마 나경원이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상당 부분 올라갈 거예요, 다시. 안에 맛도 나왔고, 출마 선언도 했고, 안철수는 조금 사실상 이제 컨벤션 효과 누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일단 보는데, 안철수는 문재인 정부의 요소마다 도움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쪽이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단일화 안 되는 상태로 끝까지 갈 거라고 일단 봐요. 왜냐하면 리얼미터를 믿기 때문이죠.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방식은 자동응답 ARS, 응답률 등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자기 지지율만 믿고 민주당의 후보를 3등으로 떨어뜨리면서 내가 양자 대결로 갈 수도 있겠다는 환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리얼미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준석이 한 말이 나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 뭐냐면 안철수를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부정적이래요. 찰스 맛. 안철수를 좋게 표현하는 사람은 권은희밖에 없어. 아직 안 당해봤거든. 아직 안 당해봤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고, 안철수랑 본격적으로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안랩에서 일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유명한 게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물어본대요. 오늘 회식합시다. 그래서 소고기 먹을래요? 삼겹살 먹을래요? 그러면 누구는 삼겹살, 누구는 소고기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혼자 통닭집을 이야기를 해놓는데. 그 짜장면 그거네. 네. 야, 마음껏 먹어. 난 짜장면. 그러니까 그 의원실에서 회의할 때도 회의 열띠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 있다가 다음날 회의했을 때 한 번도 나온 적도 없는 방식을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와, 나는 쓸모가 없구나 여기서 하고 다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얘기한 적 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또 최순실처럼 조종당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그런 실제로 의혹이 있었고요. 있죠. 네. 최순실처럼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의혹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인터뷰도 못한다. 그 부인? 예. 뭐 그런 이야기를 못해? 그런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무서워가지고. 최순실처럼 진짜 힘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쪽은 2파전이 될 것 같고요. 오세훈은 출마하기 어렵다고 저는 일단 봐요. 일단 오세훈 자체가 출마의 명분이 없어요. 본인은 대선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김종인이 때렸잖아. 안철수가 입당하면 나는 출마 안 할게 하는 출마 선언을 했어. 그 정동관에서. 그러니까 내가 막 간절하게 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전제 조건을 걸어놓고 안철수가 입당하면 내가 출마 안 할게. 요런 출마 선언이 어디 있어. 그 김종인 입장에서 되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출마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 과정에 제가 나경원하고 안철수의 양자 대결이 되겠죠, 저쪽에서. 근데 우리 쪽은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우상호만 지금 우사인 볼트 나갔는데 거기에 지금 김진애 의원하고 서로 합의서를 주고받았더만 둘이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에 단일화하겠다고 합의서를 썼어요. 예. 거기에 이제 박영선 장관 분명히 이제 금방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정봉주 의원은 전린민주당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 쪽 분위기 끄트는 건 금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선거예요. 저쪽에서 박원순 시장이 성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아가리 닥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정말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게 보이는 거지만 그 선거가 4월이잖아요. 4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2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3월에 날씨 따뜻해지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되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는 우리가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날씨 따뜻해지면 확진자 또 줄어들 테고 또 경기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4차 재난지원금 이제 논의되고 이게
그 설 전후로 이렇게 어떻게 할까. 만약에 설까지는 너무 조급하니까 설 지나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급을 해야죠. 다 힘든데 저쪽에서는 당연히 뭐 포퓰리즘이다, 뭐 선거용이다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이 힘든데 지급을 해야지.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또 지지율이 오르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벌써 괜히 좋네요. 그렇죠. 지금 1월이 추워서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얼어붙은 것 같지만 네. 선거는 4월입니다. 저는 그 서울시장 선거는 일단 구도만 제대로 이렇게 맞추면은 무조건 이긴다고 보고요. 용기 잃지 마시고 서울시장 내주는 절대 없어요. 서울의 인구 분포가 그렇습니다. 50대가 민주당으로 완전히 넘어온 상황에서 투표율이 약간 변수가 되겠지만 민주당의 질 일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어찌됐건 분위기를 보면은 저쪽 단일 후보 또는 양자 대결하고 이쪽에 단일 후보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만 보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잃는 거는 없을 것 같고 부산시장은 사실 여기 결자해지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랑 신비님이랑 마차님 등등 해가지고 저기 부산 내려가서 그 당시 후보 단일화하던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오거돈 시장의 머리를 만져주던 분이 바로 마차님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접니다. 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아 올린 그분이 그런 짓을 하실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결자이지 차원에서 다음 주에는 김용춘 후보가 방송에 나와야 또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다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니 우리가 또 인터뷰도 막 해드리고 내일은 우상호 의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